나는 박순자. 올해 77세다. 사람들은 나를 국밥집 박할머니라고 불렀다. 40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낡은 식당과 함께 보냈다. 뽀얗게 우러난 돼지뼈 육수 냄새,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소리, 손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맛있게 국밥을 먹는 풍경.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다. 식당 문을 닫는 마지막 날, 낡은 시계는 쉴 새 없이 째깍거렸고 그 소리는 내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아침 일찍부터 단골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할머니, 진짜 문 닫는 거예요. 아유, 이 맛있는 국밥을 이제 어디 가서 먹나. 그들의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가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나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이제는 쉴 때가 됐지. 허리가 자꾸 쑤셔서. 사실 허리가 아픈 것도 맞았지만 더 이상 이 텅 빈 공간을 채워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지치게 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나는 혼자였다. 마지막 손님을 위해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끓였다. 뚝배기에 밥을 담고 뜨거운 육수를 붓고 돼지고기, 수육을 듬뿍 올렸다. 그 위에 다진 양념과 송송 썬 대파를 얹었다. 손에 익은 동작들이었다. 40년간 수없이 반복해온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송긋 하나하나에 40년의 세월이 담겨있는 것 같았다. 육수를 우릴 때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 나를 대신해 뼈를 구워주던 모습이 떠올랐고 손님에게 밥상을 내어줄 때마다 행복하게 웃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내 인생이 담긴 국밥이었다. 나는 땀을 닦으며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뚝배기, 빛바랜 밥그릇, 그리고 40년 동안 내 손때가 묻은 수저들.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다. 나는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았다. 그때 내 손에 익숙한 감촉에 낡은 삭이 그릇 하나가 잡혔다. 이 그릇은 내가 식당을 처음 열 때부터 함께했던 유일한 그릇이었다. 남편이 선물해 준 것이었다. 그는 이 그릇이 할머니의 손맛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처럼 이 그릇은 40년 동안 내 모든 음식의 맛을 담아주었다. 나는 이 그릇만은 버릴 수 없었다. 내 삶의 증표와도 같았다. 정구가 지나고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식당은 서서히 고요해졌다. 마지막 주문을 받고 마지막 국밥을 내어주었다. 오후 3시. 나는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듯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나이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그의 옆에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이제 문을 닫아야.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다. 마지막 날이라고요. 제가 너무 늦게 왔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묻어났다. 괜찮습니다. 혹시 주문하시겠어요? 네. 국밥 한 그릇 부탁드립니다. 나는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누구일까?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나는 마지막 국밥 한 그릇을 끓였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다. 나는 그에게 국밥을 내어주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고 국밥을 한 숟가락 떴다. 그는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는 한 숟가락을 천천히 음미하듯 먹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국밥을 다 먹은 후 뚝배기 바닥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마치 뚝배기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느끼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나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묵묵히 계산을 마쳤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정말 이 맛은 변하지 않았군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나를 아는 사람일까?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래전에요. 아주 오래전에. 그는 인사도 없이 식당 문을 나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졌다. 나는 식당 문을 잠갔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나는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텅 빈 테이블, 텅 빈 의자. 나의 모든 추억들이 이 공간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때 내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그 남자가 앉았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낡은 사기 그릇. 내가 가장 아끼던 그릇이었다. 나는 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남자의 슬픈 눈빛. 그리고 그가 남긴 변하지 않았군요 라는 말. 그 말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나는 어제 닦아놓은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깜짝 놀라 주저앉았다. 내가 어제 마지막으로 닦아놓은 그릇, 남편이 선물해준 그 낡은 사기 그릇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식당 안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릇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 머릿속에 어제의 남자가 떠올랐다. 그가 앉았던 테이블, 그리고 그가 뚝배기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던 모습. 그는 왜 내 그릇을 가져갔을까? 나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어제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여튼 미소를 지으며 내게 상자를 내밀었다. 할머니, 어제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이 그릇을 가져왔어요. 나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사기 그릇이 들어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 귀한 그릇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그리고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뜻밖의 제안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멍하니 들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남자는 종이 상자를 건네며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상자 속의 그릇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릇은 온전했다. 4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내 삶의 또 다른 증표.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혹시 할머니, 이 그릇에 얽힌 사연이 있으신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의 질문에 잠시 멍해졌다. 사연, 이 그릇에 얽힌 사연이라면 그건 내 인생의 가장 아픈 기억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그릇일 뿐입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이 그릇을 보면 떠오르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내 마음을 쿡쿡 찔렀기 때문이다.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이 그릇이 혹시 할머니의 것이 맞나요? 그의 질문에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그는 말을 돌렸다. 할머니, 사실 제가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할머니의 국밥을 어제 먹고 나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게는 아주 특별한 기억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다. 나는 그를 식당 안으로 안내했다. 텅 빈 식당은 쓸쓸했지만 그의 존재 덕분에 묘하게 따뜻해지는 듯했다. 민주는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40년 전, 저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어머니와 형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병환으로 누워 계셨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아련한 슬픔으로 물들었다. 형은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형을 찾으러 가셨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어머니는 아주 소중한 그릇 하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그릇은 어머니의 삶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그릇으로 저희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그 그릇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형은 그 그릇을 가지고 도박판에 팔아넘겼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내 이야기와 겹쳐지는 듯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할머니의 그릇을 보고 순간 어머니의 그릇이 생각나서 그는 말을 흐렸다. 제가 정말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했다. 40년 전 내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열기 위해 돈을 모았다. 하지만 남편은 도박에 빠져 그 돈을 모두 잃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던 사기 그릇까지 팔아넘겼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절망했다. 그 그릇은 나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기 때문이다. 민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형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증오했던 것은 저 자신입니다. 제가 형을 막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 후로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아있는 듯했다. 할머니,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 국밥집을 다시 열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국밥집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나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내게 엄청난 제안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 나의 국밥집은 내게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리움이 담긴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더 이상 국밥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의 모든 열정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손님, 저는 이제 쉴 때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나의 대답에 실망한 듯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국밥에 담긴 따뜻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국밥은 제게 어머니의 손맛과 같았습니다. 그 국밥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그의 진심을 읽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받은 영혼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제안은 내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다시 국밥집을 연다는 것은 다시 그 모든 고통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망설였다. 그때 민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어제 가져간 그 그릇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나를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다. 그는 차를 마시며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형이 그릇을 팔아넘긴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형을 증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형을 찾을 수 없었다. 형은 세상에서 사라진 듯했다. 민주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형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아픔에 공감했다. 나는 그에게 나도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내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릇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가져간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도. 민주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내게 물었다. 혹시 그 남편분의 이름이? 나는 그의 질문에 망설였다. 남편의 이름은 김민호였다. 김민호였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호. 나는 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왜 그렇게 놀라는 것일까? 그때 민주는 내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소년 2명이 함께 웃고 있었다. 한 명은 민준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내가 잃어버렸던 남편 김민호였다. 나는 사진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내 눈이 흔들렸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민주는 내 남편의 동생이었다. 그는 내 남편의 동생이자 내 그릇을 가져간 남자의 동생이었다. 그리고 그는 40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이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졌다. 내 손에 들린 사진 속 민준의 얼굴은 앳된 모습이었지만 옆에 선 남자는 영락없이 내 남편 민호였다. 나는 사진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40년, 그 긴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의 동생이라는 남자, 민준이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하게 짜인 드라마처럼 느껴졌다. 민호, 형.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오랜 세월 동안 묵혀두었던 슬픔과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이분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민주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민호의 아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형수님, 그는 쉰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그의 부름에 눈물을 터뜨렸다.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남편의 동생을 만난 기쁨,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우리는 텅 빈 식당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민호가 집을 나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형을 증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형을 찾을 수 없었다. 형은 세상에서 사라진 듯했다. 민주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그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성공했고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형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나는 민준에게 남편과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남편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아주 외롭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늘 도박에 빠져 있었고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국밥집을 열자고 했고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내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릇을 팔아넘긴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절망했지만 남편은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우리는 함께 국밥집을 열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과거를 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큰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는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는 저를 떠났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10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기 전 내게 한 가지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는 어머니의 그릇을 팔아넘긴 후 동생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민주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형이 나에게 그릇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형은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버린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민주는 흐느꼈다. 나는 민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매일 식당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가족이었다. 그는 식당의 낡은 의자를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었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의 과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민주는 내게 다시 국밥집을 열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형수님, 저는 형이 이 국밥집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형은 이 국밥집을 통해 자신의 죄를 씻으려 했습니다. 저는 형의 그 마음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저는 형수님에게 어머니의 그릇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 그릇은 어머니의 삶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민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내게 단순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희망을 주려 했다. 그는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려 했다. 나는 민준에게 나의 마음을 열었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민준아, 나는 두렵다. 다시 국밥집을 열면 남편과의 추억이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아. 나는 이제 쉴 때가 됐어. 민주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형수님, 형이 떠났다고 해서 형의 추억까지 지울 수는 없어요. 형은 형수님을 사랑했고 형수님에게 이 국밥집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국밥집은 형의 꿈이었고 형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 꿈을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다. 나는 민준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나는 더 이상 주방에 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쉬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국밥집을 운영하고 나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민주는 나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내게 저는 형수님의 조수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나는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과 함께 식당을 청소했다. 우리는 함께 낡은 의자를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다. 우리는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갔다. 이 식당은 더 이상 내게 아픔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다. 이 식당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장소였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렘과 함께 약간의 어색함을 동반하는 법이다. 나는 매일 아침 민준과 함께 식당 문을 열었다. 민준은 말끔한 정장 대신 편안한 티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대기업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국밥집의 새 주인이었다. 우리는 함께 식당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다. 먼지가 쌓인 선반을 닦을 때마다 40년의 세월이 손끝에 다니는 듯했다. 민주는 낡은 의자를 보수하고 테이블을 새로 칠했다. 그는 모든 것을 직접 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다. 형수님, 여기 벽에 걸 그림 좀 봐주세요. 어떤 게 좋을까요? 민준이 내게 낡은 그림 몇 장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림들을 보며 피식 웃었다. 그림은 무슨 그림? 그냥 하던 대로 해. 아닙니다. 국밥집도 이제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민주는 내게 새로운 메뉴판 디자인을 보여주기도 했고 식당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나는 그의 열정에 놀랐다. 그는 국밥집을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의 열정은 내게 잊고 지냈던 설렘을 가져다 주었다. 하루는 민준이 내게 국밥 레시피를 물었다. 형수님,
육수는 어떻게 내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해도 형수님 맛이 안 나네요. 나는 웃었다. 육수는 그냥 끓이는 게 아니야. 시간과 정성,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지. 나는 그에게 나의 비법을 전수했다. 돼지 뼈를 깨끗이 씻고, 잡내를 제거하고, 오랜 시간 푹 고는 법. 민주는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메모했다. 그의 눈빛은 학생처럼 진지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남편을 떠올렸다. 남편 역시 국밥을 배울 때 저렇게 진지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함께 식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다. 나는 오랜만에 시장에 나와 사람들과 활기차게 이야기했다. 박할머니, 국밥집 다시 여시는 거예요. 아니, 새 주인이 열 거야. 나는 그냥 돕는 거고. 사람들은 민준을 보며 궁금해했다. 민준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민준은 국밥집을 다시 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 낡은 주방 시설을 최신 장비로 바꾸고 식당 내부를 깔끔하게 리모델링했다. 그는 내게 형수님, 이제 편하게 일하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낯설었다. 40년간 익숙했던 낡은 주방과 낡은 도구들,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는 그 변화가 좋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어느 날, 민주는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형수님, 이제 국밥집 이름도 바꾸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나는 망설였다. 이 국밥집은 남편과 나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추억을 지우는 것 같아랐다. 아니, 그냥 이대로 두자. 이 이름에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나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바꾸자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나의 곁을 지키며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는 내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어머니를 잃고 형과 헤어진 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외로움이 있었다. 그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의 사랑을 갈망했다. 형수님, 저는 형과 형수님을 만난 후 비로소 가족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형수님이 저에게 국밥을 내어주셨을 때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따뜻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내게 남편의 동생이자 나의 가족이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끓여주었다. 그는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그리움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국밥집을 다시 열기로 했다. 개업일은 한 달 후로 정했다. 민주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고 사람들에게 국밥집을 홍보했다. 그는 국밥집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국밥집 박할머니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나는 그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개업을 앞두고 민주는 나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해주었다. 그것은 새로운 뚝배기였다. 뚝배기에는 박할머니의 손맛을 담는 그릇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뚝배기를 만져보았다. 뚝배기는 따뜻했다. 나는 민준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형수님, 이 그릇에 다시 새로운 추억을 담으세요. 형님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나는
뚝배기를 품에 안았다. 남편이 선물해준 낡은 그릇은 민준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새로운 그릇을 선물해 주었다. 이 그릇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나는 그 그릇에 나의 모든 열정을 담아 다시 국밥을 끓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민준이 왜 40년 전 그릇에 집착하는지 궁금했다. 그는 단순히 어머니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그릇에 얽힌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일까? 나는 민준에게 물어보았다. 민준아, 그 그릇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니?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형수님, 사실은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나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게 모든 것을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을 주기로 약속했다. 개업을 일주일 앞두고 식당은 거의 완벽한 모습을 갖췄다. 깔끔하게 칠해진 벽, 윤기가 흐르는 테이블, 그리고 반짝이는 주방 도구들.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빛났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민준이 가져간 낡은 사기, 그릇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다. 그 그릇은 민준의 말대로 그의 어머니의 유품이자 동시에 내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우리는 그 그릇을 통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연결되어 있었다. 그 사실은 내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오후, 민준은 잠시 외출했다가 식당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상자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형수님, 이거 형수님에게 돌려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내가 잃어버렸던 낡은 사기 그릇이 있었다. 그릇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빛났다. 나는 그릇을 만져보았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그릇은 여전히 따뜻했다. 민준아, 나는 그릇을 쥔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은 덤덤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이 그릇은 제가 가져간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왠지 모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사실 이 그릇에는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형이 어머니의 그릇을 팔아버린 날, 저는 형을 증오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으니까요. 저는 형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형이 그 그릇을 팔아버린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숨을 죽였다. 그는 40년 전에 이미 이 식당을 찾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형수님이 아니라 다른 아주머니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어머니의 그릇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보았습니다. 그 그릇의 바닥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릇을 가리켰다. 그릇의 바닥에는 아주 작고 희미하게 바늘로 새긴 듯한 글씨가 있었다. 나의 아들 민호, 민준, 사랑한다. 그리고 서로를 믿어라. 나는 글씨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민호가 그 그릇을 팔아넘겼을 때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일까? 민주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는 그 글씨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형이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형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형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국밥집 아주머니는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저는 그릇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는 형의 죄를 짊어지고 살았던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간직하기 위해 그릇을 가져갔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미안했다. 그를 도둑으로 몰았던 것은 바로 나였으니까. 나는 40년 전 그가 국밥집에 왔을 때 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주지 못했다.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했다. 나는 그를 오해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할머니의 국밥을 먹었을 때 그 맛에서 어머니의 손맛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그릇을 보고 제가 다시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릇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형수님이 이 그릇에 다시 새로운 추억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는 진심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수하고 따뜻했다. 그는 나를 용서했다. 나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나는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다. 나는 너를 도둑으로 몰았다. 나는 너에게 국밥 한 그릇을 주지 못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형수님은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형수님이 저에게 국밥을 끓여주셨을 때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따뜻했습니다. 그 국밥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 주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에게 쌓인 오해와 슬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나는 남편의 사진에 손을 얹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나는 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개업일이 다가왔다. 민준은 식당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였다. 그의 손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의 국밥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 나는 그에게 국밥에 담긴 나의 모든 비법을 전수했다. 그는 나의 말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메모했다. 개업일 아침, 우리는 함께 식당 문을 열었다. 낡은 식당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민준의 국밥집.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국밥집은 더 이상 나의 국밥집이 아니었다. 이 국밥집은 민준과 나의, 그리고 민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민준은 손님에게 국밥을 내어주었다. 손님은 국밥을 먹고 말했다. 이 맛, 옛날 그 맛이네요. 변하지 않았네요. 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행복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국밥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이 국밥집은 우리에게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이 국밥집은 우리에게 집이었고 가족이었다.
새로운 국밥집. 민준의 국밥집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유명해졌다.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박할머니의 손맛과 민준의 깔끔한 경영 방식이 조화를 이루며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민준은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육수를 끓였다. 이제는 능숙하게 뚝배기를 다루는 그의 모습에서 초보의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주방 한편에 앉아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늘 국밥을 향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진심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형수님, 오늘 육수 맛은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민주는 자신이 끓인 국밥 한 그릇을 내 앞에 내밀었다. 나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떴다. 맛은 훌륭했다. 40년간 내가 끓인 국밥의 맛과 똑같았다. 이 정도면 합격. 네 손맛이 이제는 내 손맛과 똑같아졌구나.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주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행복은 내게도 전해졌다. 나는 잊고 지냈던 행복을 다시 느꼈다. 국밥집은 활기를 되찾았다. 젊은 손님들부터 나이 든 단골 손님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국밥집을 찾았다. 그들은 국밥을 먹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국밥집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담긴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루는 한 젊은 손님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이 국밥은 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밥 맛과 똑같아요. 제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이 국밥을 먹으니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나는 그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국밥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법이란다. 그 젊은이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그날 밤, 민주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과 헤어지고 혼자 남겨졌을 때의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저는 어머니의 국밥 맛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맛은 제게 어머니의 사랑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맛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국밥집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어머니의 손맛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의 국밥을 만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의 국밥은 제게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민준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내가 있다. 그리고 너희 형도 널 사랑했을 거야. 그는 평생 너를 그리워했어. 민준은 나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슬픔을 모두 쏟아냈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다. 민주는 국밥집의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는 사랑의 국밥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노숙자들에게 국밥을 무료로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 했다. 나는 그런 민준의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 남편 역시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바뀌었다. 국밥집은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민준과 함께 매일 아침 국밥을 끓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민준은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형수님,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형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곳으로요. 나는 망설였다. 나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없었다. 우리는 평생 국밥집에서 함께 일했다. 나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다. 우리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들을 방문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시장, 우리가 함께 데이트를 했던 공원, 우리는 함께 걸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나는 민준에게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민준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남편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바닷가에 갔다. 바다는 넓고 푸르렀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여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형수님, 형님은 행복했을 겁니다. 형수님과 함께였으니까요. 나는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바닷가에서 돌아온 우리는 국밥집에서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국밥집은 더 이상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넘치는 곳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민준과 함께 육수를 끓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느 날 민준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수님, 우리 식당을 한 곳 더 열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이제 쉴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진지했다. 저는 형수님의 손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국밥집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민준의 말에 나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식당을 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식당을 여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국밥집을 열기로 했다. 새로운 국밥집은 어머니의 국밥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개업일, 우리는 함께 첫 손님에게 국밥을 내어주었다. 손님은 국밥을 먹고 말했다. 이 맛, 정말 따뜻하네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밥 맛과 똑같아요. 나는 손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민준과 눈을 마주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었다. 우리는 국밥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어머니의 국밥은 빠르게 유명해졌다. 민주는 국밥집의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는 매주 노숙자들에게 국밥을 무료로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했다. 나는 그런 민준의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 남편 역시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민준이 나에게 말했다. 형수님,
저는 형님과 형수님을 만난 후 비로소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형수님은 제게 어머니이자 형수님이십니다. 나는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다. 나의 삶은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민준과 함께 매일 아침 국밥을 끓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나의 인생은 다시 한번 봄을 맞이했다. 그 봄은 민준이 내게 가져다 준 봄이었다. 나는 낡은 사기 그릇을 바라보았다. 그 그릇에는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슬픔, 아픔,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것들이 그 그릇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릇에는 민준과 나의 새로운 추억이 담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 그릇을 만져보았다. 그 그릇은 따뜻했다. 나의 마음처럼